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목표가 두 종목, 이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먼저 리뷰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이 CIS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 목표가가 올 듯 말 듯 했던 게 거의 지금 한 달 정도를 한 몇 억화 차이로 계속 체결이 안 됐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에서야 1,500원 체결이 돼가지고 오늘 좀 수익도 한 8%에서 9%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자리는 이제야 좀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제 나머지 비중 정도는 한 2차 목표가였던 11,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11,000원에서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뭐 과대낙폭주들이나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가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한 2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죠. 1차 목표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이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뭐 폐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쪽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도 지금은 단기적인 좀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차 목표가였던 14만 원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을 또 편입이 아니라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목가 몇 같은 경우는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지난달에 길게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느덧 이제 7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바로 7만 원 코앞까지 갔었고요. 69,900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통합 긴축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인터넷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그런 기업들 최근 지수 상승과 함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가 이 2차 목표가는 78,000원 평소보다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높게 잡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얼마가 남았죠?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78,000원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78,000원까지 가겠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최근 상승폭이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78,000원 정도는 좀 긴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요. 우선 흐름을 보면서 목표가 변경 찬스를 이번 달 내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시장 흐름 보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만 더 리뷰를 좀 해볼게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너튜브 이 영상들이 올라갔었을 때 보면은 조회수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냐 아닌 종목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조회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 들어가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가 지금이야 좀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라는 느낌 받지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 줄 때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그건 어떤 종목이냐? 이제 위성 쪽입니다. 현재가 78,300원이고요. 종목명은 되게 좀 똑똑해 보이는 종목이죠.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AP 위성이 우리나라 이제 스페이스 스타링크죠. 이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나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원앱이 우리나라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한번 빵 뛰었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주 이력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 높은 이 원앱이라는 회사의 수주 이력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4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다소 좀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지만 그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대치에 조금 낮았던 것 뿐이지
고성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도 계속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고성장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앱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출시에 대한 이런 뭐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기업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테마 플러스 펀더멘탈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이제 스타링크나 아니면은 이 원앱이 결국에 저궤도 위성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통신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 통신 안테나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저궤도 위성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동사의 이 통신 안테나 쪽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급격하게 또 증가할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도요, 2026년도부터 10년 동안 무려 4.2조의 신규 위성 통신 안테나 시장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900억 정도 규모의 저궤도 위성 통신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1단계 뭐 신청에 이제 돌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번 우리가 성장주들이 올라갔었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좀 탄탄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 위성 안테나 수주 현황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원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 이제 원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저궤도 위성통신 쪽 관련해가지고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튼 이 수주를 이전에 했었다라는 그런 이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다른 나라들하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테마를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 이 위성통신 쪽 관련해가지고 이 스타링크와 이 원앱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기업들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도별 위성통신 안테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궤도 포함한 매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이죠. 작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고성장을 또 기록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쪽 매출 부분은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난 밤에도 파월 의장이 다소 좀 나름대로의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시장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올해는 그래도 성장주들이나 이런 좀 실적에 대한 좋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이런 시장 상승에 좀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00 정도의 규모의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400억 그리고 내년에도 4,200억 정도의 계속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요. 이슈 좋고 뭐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또 관련주들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증가 좀 하고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좋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면 좀 중장기적인 내용들 잘 설명을 또 해주셨으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떤 재료나 모멘텀들 어떤 것들 좀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재료는 결국에 이제 원앱 그 국내 출시도 이런 이슈들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주들 내에서 나름대로의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가 부근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갭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 갭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시가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저는 전고점은 좀 넘어섰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보통 이전 고점을 판단했었을 때 꼬리가 달렸던 가격보다는 그 몸통 기준의 고가를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시가의 위치가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의 시가의 위치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그 몸통의 고가보다 시가가 뚫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우선은 추세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82,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